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음, 책 제목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여기서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그 말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진짜 맞잖아. 누구든지 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싶잖아. 근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찌하잖아.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공부에서도 뭐 방법, 시스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거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학 문제 절대 풀면 안 돼. 그냥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요. 이게 돼야 돼. 이 또 도통하는 소리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뭐 문제 해결 능력, 문장제 문제가 우리 아이는 안 돼요.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 그러면 응용이 안 돼요. 심화가 안 돼요. 물론 응용 심화 다 있어. 있지.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초등학생 저학년일 경우에는 얘가 잘 못 푼다. 그러면 솔루션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소리 내서 읽어야 돼. 근데 잠깐만. 그러면 소리 내서 읽어라. 일단 첫 번째가 그건데 그럼 그 중고등학생들도 그래 하란 말이가. 중고등학생 속으로 읽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 읽기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똑같은 문장인데 띄어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잖아. 국어 문제 푸는 게 아닌데도 수학에도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애도 수학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애도 과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 애도 결국 영어 잘하는 거라고. 뭐 한 가지 잘하는데 나머지 못해. 이건 없지. 수학을 100점을 맞는데 기간은 빵점 맞아요. 뭐 이건 있을 수 있어. 근데 국영수는 어차피 달리는 양과 이런 게 좀 비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국어 잘하는 애도 수학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애도 보통 영어를 잘해.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인 거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수학을 못해요 라는 거는 원인 분석 차원에서 그러니까 얘가 문장을 읽을 때 그냥 글자를 읽느냐 글을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금방 뭐 책에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습관 루틴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되는데 내가 이걸 초등학생한테 이걸 해봐라. 그냥 얘들은 글자를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글자를 읽느냐 글을 읽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소리 내어 읽어라. 소리 내서 읽으면서 끊어 읽기를 해야 된다고. 제일 첫 번째는 어렴풋이 이해는 가네. 그러니까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가 해갖고 거기까지 조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끊어 읽는 게 필요하다. 필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지. 근데 그걸 고등학생한테 니 끊어 읽어봐라 하면 가 끊어 읽겠나? 절대 안 끊어 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습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이미 고등학교 갔는데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지. 그 이야기를 고등학생들한테 하면 고등학생들은 뭘 하는데? 뭘 하기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쯤 되면 내가 했잖아. 고3들은 킬러 문제가 왜 나오는데 그냥 못 풀어서 킬러 문제라고.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킬러인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킬러 문제를 풀어라고 킬러 잡는 선생님을 보내는데 결국 내 아이는 킬러 문제는 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계점에 매달른다고. 그래서 킬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라고. 킬러가 왜 킬러인데? 이 풀면 죽는다 하는 문제인데 그걸 내가 이거 굳이 풀어갖고 죽을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가들은 안 푸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특히나 뭐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멘트가 아니고 고등학생이라도 내가 만약에 그게 잘못된 습관이고 루틴이었다면 고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 1단계는 그래. 그렇게 하고 이미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 엎질러진 물은 새로 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새로 알았어.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단계 했고 그 다음 단계는 뭐?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면서 끊어 읽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전혀 다른 건데 내 머릿속에 구름이 띄워져 안 띄워져? 뭐 말풍선이 두 가지 이야기는 뭐 거기에 맞게끔 그림이 아니 그렇지 그게 나오네. 머릿속에 구름 띄우는 거라고. 내가 보통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상황에 몰입도가 돼야 돼. 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통은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이런 거 활용 뭐 거리, 시간, 속력 나오는 거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중3 때 이제 한 템포 씌워줘. 그럼 앞에 거하고 지금 거하고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그렇지. 정확하게 문제가 뭘 묻는지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라 뭐 그런 말로 아니 그러니까 되네? 머릿속에 구름 띄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싹 빠져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건지에 따라서 상황은 절대 다른 결론이 도출되잖아.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푸는 게 아닌 거지. 푸는 건 연산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수학도 엄밀히 말하면 연산 따로 있고 산수 따로 있고 수학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교과, 수학, 사고력 이렇게 나뉘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내신 이렇게 나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내신 수능 뭐 이렇게 나뉘는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나뉘듯이 그냥 머릿속에 구름 그러니까 그게 뭐 1 더하기 1이 갑자기 2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어차피 2야. 그 2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곱하기를 해서 2가 나오는지 더하기를 해서 2가 나오는지가 문제에서 묻는 거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 가정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how to를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how to.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표를 이용을 하거든. 만약에 뭐 바구니에 사탕을 담았어요. 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바구니를 그려. 그러니까 문장에서 내가 문제 속에서 쏙 빠져든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만약에 뭐 닭다리수, 그 다음에 개다리수 묻는 문제가 나오면 표를 이용한다던가 그런 도구를 이용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이용할지 아니면은 표를 이용할지 그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자기가 아는 거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지. 똑같은 문제를 주더라도 5분 걸리는 아이들이 있고 50분 걸려도 결국 못 해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다는 건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푸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how to를 일단 다음 단계는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지를 생각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풀어가면 끝인 거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단계만 잘 지켜주면은 쭉쭉쭉 쓰다 보면 그냥 답이 빠지는 거지. 그러면 더 재미가 느껴지는 네가 거지. 하는 말대로 풀다 보니까 정답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건 연산이야. 구구단을 외울 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우노? 근데 구구단을 다 외웠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들면 왜 이 일은 2가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하는 아이가 사고력인 거지. 맞잖아. 그냥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이 일은 2, 사익하면서 그냥 말로 글로 이렇게 그냥 공식을 외운 거잖아. 그냥 내가 쿡 찌르면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냥 나오는 아이가 있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아이가 있고 그냥 거기서 이제 90점과 100점이 나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도구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데서 어떤 걸 내가 잘 초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5분 안에 풀 수 있는 게 있고 50분 걸려도 못 풀는 게 노가다. 그렇지. 근데 노가다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무한루트? 아니지. 그거는 노가다는 진짜 능력이야. 내가 봤을 적에 노가다로 푸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겠네. 그런 애들 영재다. 딴 게 영재가 아니고. 영재도 두 가지. 역설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결국 상위권에 있는 애들 항상 하는 말은 선생님 저 이거 하나 푸는데 3일이 걸렸어요.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300개 풀었는데 30점 나와. 그 300개 푸는데 시간만 허비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영재나 이런 걸 판단할 때는 300개 문제를 풀어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3개의 문제를 가지고 3시간을 주는 거야. 네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구를 여러 가지를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학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머릿속에 구름 띄우고 how to 생각하고 그냥 적다 보니까 답이 나요. 요거만 되면 뭐 일단 다 게임 오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큰 틀에서 이제 내가 습관도 들이고 그렇지. 내가 아는 지식도 늘려서
뻗어나가는 그렇지. 게. 그게 그래, 개념이잖아. 뻗어가다 보면 네가 말하는 킬러까지 가는 거네. 그렇지. 왜냐면 크게 돌리는 거잖아. 아, 그게 이제 초, 중, 고 동일하게 그건 학년이 적용시킬 수 상관이 있는. 없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 어려운 문제를 요 루틴대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 제끼는 거니까 조금만 배우는데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좀 잘게 짜갈라서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 분류하는 상태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대입을 시켜서 쭉쭉쭉 풀어가다 보면 나오는 문제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걸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그렇게 해서 풀었어. 그래서 내가 한 3분의 2 정도 풀고 답이 안 빠져. 그럼 답지를 보거든. 그러면 답지 푼 거나 내 푼 거나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아. 아니 답지 푼 거는 내 거랑 똑같은데 난 그냥 실수를 한 거야. 그러고 넘어가. 근데 거기서 답지를 보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거기서 내랑 답이 나랑 똑같이 풀고 있는데, 내랑 답지랑 답이 달라. 그럼 내가 뭔가가 잘못됐잖아. 그러면 한 번 더 보는 아이는 답지를 봐도 상관이 없어.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답지를 보고 내가 푸는 방법이나 답지 푸는 방법이 똑같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야. 내가 풀었다고. 그건 답지 건데.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질문하겠어요. 이건 괜찮거든. 근데 모르는 걸 계속 몰라요. 별표만 따랑따랑 쳐갖고 오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선생님 거지 얘게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는 풀겠는데 다음 거를 모르겠어요. 해야 다음번에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모르면 가서 물어봐. 이게 맞아. 근데 결국 물어보면 선생님은 다 가르쳐 줄 거거든. 근데 가르쳐 주면 그건 선생님 거지 그 학생 거가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옛말 그런 게 없는 게 결국 공부는 지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런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푸는 방법과 내가 푸는 방법이 무조건 일맥상통하겠나?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푼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한테 체크를 해야지. 선생님한테 자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또 나오냐고? 선생님 시험지를 봤는데요. 선생님 얘기했는 거 다 나왔거든요. 눈에만 담아놓은 거야. 정작 자기가 풀지 않은 거지. 그럼 네가 말하는 단계에서 얘는 뭐가 모질란 거야? 그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풀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안 풀었다고. 답지가 푼 거를 내가 푼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하우투까지는 한 건데. 그렇지. 만약에 답지 보고 답지나 내나 비슷해요 하는 거는 하우투까지는 한 건데 결국 끝까지 내가 못 풀었잖아. 근데 수학은 신속과 정확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 땅땅땅 해서 답이 딱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그까지 안 가고 99%가 맞다 하더라도 0.1%가 틀려도 그건 틀린 답이야. 왜 못 가는 건데 그래서? 금방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습관이 잡혀 있다고. 그럼 바로 맥락을 지금 못 짚고 있잖아. 그 답지 보고 내가 푸는 거나 야가 푸는 거나 똑같네? 근데 내 답이 틀렸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지.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지. 끝까지 풀어야 된다고. 하우투는 이미 됐잖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 문제집,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푸는지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뭐 하냐고. 근데 내 손으로 안 풀다 보니까 공식이 꼬이는 거지. 그리고 수학은 절대 페이크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나 문자 다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 그걸 덜 사용을 해. 그럼 내 답은 절대 맞을 리가 없어. 근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사족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 문장을 찾아내야 되지만 수학은 메인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윤곽이 중요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찝어서 하고 답지 본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풀었는 게 중요하다고. 모르는 적어가면서 쓰고. 아니 그게 답이 끝까지 나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내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보통은 99%까지 보고 산수 계산하는 게 좀 귀찮아. 그게 넘어가. 근데 결국에 그게 또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나 이거 풀었는데 근데 헷갈리는 거지. 그럼 결국 시험 문제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집 40건 풀었는데 40점이 나오는 거야. 그럼 99%만 풀었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99% 풀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낭비할 거 다 낭비해 놓고 난 뒤에 그 차라리 깔끔하게 안 했으면 모르니까 틀리는 거서 어떡하겠노. 그래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시험 그래 못 치면 덜 억울하지만
아, 선생님 찝어준 거 다 나온, 그럼 다 나오면 뭐 하냐고. 제일 그러니까, 안타까울 그래, 수 있겠다. 제일 안타깝지만, 어. 제일 아둔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쪽집게 1타 강사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엄밀히 따지자면.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하면, 소리내어 끊어 읽고, 구름을 띄우고, 그 다음에 how to로 접근하고, 적어가면서, 끝까지 답이 맞든 안 맞든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게 그래, 한 뭐든지 사이클이네.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 풀어야 된다고. 음. 그래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풀이 음. 과정이라는 걸 적어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산수가 틀렸는지, 수학이 틀렸는지를 그걸 체크하는 게 오답이고 피드백이지, 몰라요, 별표 쳐가서 똑같이 뺏겨 쓰는 거는 글씨 쓰기 운동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내 거가 될 수가 없어. 그래, 일단 알았어.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이야기해보자.